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년도 심화 제62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지를 이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과 관련된 이제 수능이라든가 육모, 구모에 대해서 해설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한능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가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민분이 토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파형 농검, 고인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만 봐서 알 수 있는 이 가시대는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이제 고르는 건데, 맨 첫 번째 이제 선택지를 보면은 반달톨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청동기 시대 때 제가 그때 수능 해설할 때 한번 가르쳐 드렸죠. 반달 돌칼 하면은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 정답은 1번. 1번 문제다 보니까 좀 쉽게 나왔죠. 2번을 보면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동굴과 막집 나오는 순간 이는 구석기 시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소를 이용한 깊이가 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고려 시대 때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소를 이제 이용한 그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때도 있었지만 일반화되는 것은 고려시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호미, 세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당연히 이런 철제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철기시대 이후겠죠. 당연히 이제 청동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니까 정답은 1번. 2번 문제를 보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여 12월에 용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용고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가는 부여구나. 그럼 부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1번 선택지는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어요. 1번은 당연히 백제를 말하는 거겠고, 2번 여러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다스렸다 누구? 부여 말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육모 이제 해설할 때 나왔었죠 한번. 그다음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하가 있었다. 책하는 이제 옥조 동례 중에 동례를 말하는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버금 8조를 두었다. 당연히 고조선. 그다음 제사장엔 청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이제 삼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리고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가 지역 수로왕 나와 있죠. 수로왕 바로 나오는 순간 가는 이거 가야구나. 가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바로 1번이죠.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특히 가야 쪽 지역에는 뭐가 많이 등장했다. 철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무기라든가 덩이새 이런 화폐라든가 아니면 갑옷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한무제의 공격을 멸망하였다.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풍속으로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에는 옥조, 소국제는 고구려.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간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간등 승진의 제한, 골품제는 신라.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국천황 때의 고구려에서 시행된 거죠. 그러면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왕 봅시다. 고국 왕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고국 원왕이 결국에는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장수왕과 강개토 대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반 틀을 만들어준 왕은 누구다? 소수림왕 말하는 거죠. 고구려의. 그러니까 소수림왕의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만들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 이미 나왔으니까 율령 반포만 나오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율령 반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5번이구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장수왕.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는 당연히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특히 신라 중에서 이 상대 등과 병부를 설치한 왕은 법흥왕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의 무령왕.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는 당연히 이제 고구려의 근초고왕입니다. 5번 이탑 나왔고, 백제 왕후께서는 자평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지금 백제와 관련된 그러면 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백제와 관련된 탑이 무엇인가 쭉 살펴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말하는 겁니다. 경주 분황사니까 당연히 신라와 관련된 석탑이겠고, 2번은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3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죠. 유명한 석탑 중에 하나고, 4번은 이제 발해 그 뭐냐 발강 아니 4번 같은 경우 발해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통일신라를 말하는 거다. 그다음에 6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백이 항산에서 전투를 하고 있네. 항산 전투구나. 그럼 660년 백제가 망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겠고, 나 권모잠이 지금 이 내용과 관련 내용이니까 안승과 권모잠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이거 670년 6월경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 660년과 670년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당이 안동 도읍으로 요동으로 옮겼다. 이건 675년 때 있었던 사건이고, 그럼 아니고, 그러면 성왕이 간상성 전투는 554년. 그래서 성왕이 강상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진흥왕이 이제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죠.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676년 말하는 거죠. 기벌포 전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4번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건 648년 때 있었던 사건이죠. 한마디로 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서 나당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당동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당연히 가 이전의 사건이고,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유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요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복신과 도침의 이런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660년 10월경에 등장하고, 660년 10월경에 부요풍에게 이제 왕으로 추대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661년 9월경에 이제 부요풍이 이제 백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7번 국가에 대한, 각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간 고구려 문화의 계승, 이거 보자마자 바로 가가 발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문화의 수용, 이제 상경석의 평명도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상경사가 만들어지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고, 일본에는 헤이조쿄가 만들어지게 되죠. 말갈 문화 나왔고, 바로 그냥 가는 발해구나. 발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누굽니까? 후당하고 5월 쪽에 둘 다 사신을 파견했으니까, 후당하고 5월 쪽이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약성하였다. 는 2번이네요. 그죠? 주자감 설치하여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하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하백회의에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는 것은 신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자평, 위사자평 등 6자평의 간제를 마련하였다. 6자평 간제를 마련한 것은 백제의 고이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진골기족 8번 보면은 기품들 반란,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 양성, 구주 정비. 이거는 통일신라 때의 신문왕 말하는 거죠. 신문왕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간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하다. 1번이죠. 그걸 마리간 치고는 누굽니까? 신라의 그 내부랑 말하는 거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서시키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서시킨 것은 지증왕, 하랑도 국가적 조직은 진흥왕.
2차전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당연히 누굽니까? 법호망 말하는 거죠. 근데 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은 맞지만 통일신라 때는 1번밖에 없다. 그리고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이제 여기서는 힌트가 딱 두 개 나옵니다. 법화원이 나오고 그리고 세 개가 나오네요. 법화왕, 흥덕왕 그리고 왕이 쟁탈전에서 휘말려 암살당했다. 누굽니까? 저 청해진을 만든 사람. 장보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을 할 수 있고 국법 순린기에 왕후 청축전을 지었다. 해초 말하는 거죠. 진성여왕에서 시무책 12호조를 올렸다. 진성여왕에서 시무책 12호조를 만든 사람은 채치어 말하는 거죠.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 산문을 만든 사람은 도의 국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한자와 이거는 뭐 이두 솔청 말하는 거죠. 10번 왕이 천덕전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신라국을 없애 경주하고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누굽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죠. 김부에게 사신과 제도를 내렸던 사람은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면 정답이 딱 1번이죠. 나중에 처음에 흑창을 설치했다가 송종 시기 때 상평창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 12복의 외관, 발견, 성종, 실제라는 전문 강자 누굽니까? 예종이죠. 그 다음에 강덕중풍은 광종, 전시가 제도는 경종, 목종, 문종 순으로 시정정시가 그리고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면은 바로 이거 보면 용간이 구성을 설치하였다. 동북 구성 설치 두고 별법 만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진 말하는 거구나. 여진족과 관련된 대응으로 옳은 것은 청방인 문표를 만들어서 인질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거는 당나라에 해당되는 거고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독부 등의 진포에서 진포대첩 이거는 외구죠.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도읍을 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스시마성을 정벌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외구와 관련된 내용이겠고 4번 무역서 설치해서 해유하였다는 것이 딱 여진이죠. 조선은 강해군 때 기유약절을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당연히 일본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죠. 12번 보면은 국사 왕사제도 불교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사실상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 1번이죠. 그래서 고려 숙종 시기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만들어지게 됐고 누가 건의를 했다? 의천이 이거를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해 만상의 대청무역 당연히 조선 후기겠고 5번 또한 보면은 덕대가 등장하였다. 이것 또한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경제 상황입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은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 설치된 거기 때문에 고려하고는 상관이 없다. 13번 이거는 바로 이 보면은 상감청자가 나오죠. 이거 보는 순간 바로 고려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하는데 보면은 이 기역이 나전칠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려시대고 니은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등장한 진묘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수월 간음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히 원간석기 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신라 금간이니까 아니고 정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2번. 14번 보면은 서희가 단판을 일으켰다. 이거 제1차 고란 침입이죠. 993년대 일이고 지금 양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2차 고란 침입이다 보니까 1009년, 1010년 말하는 거죠. 이 사이에 당연히 제2차 거란을 침입했을 때 이 거란이 들어왔던 명분이 뭡니까? 강조의 변이죠. 강조의 변이 나와야 하니까 정답은 3번. 요청의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113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 촉중경과 함께 출조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때 일어났던 1125년, 27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 27년경에 그 다음에 김윤우가 초인성 그리고 다인철소의 주민들의 충주에 상전하였다. 몽골과 향정이니까 13세기 때 내용이니 가하고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거 15번. 그 다음에 인삼을 원에 보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원 간섭기대 내용이거든요.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강남 지역에 보내 많은 이익을 보았다. 한강들 또한 그러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원 간섭기 때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 1번 원종과 에노이 나는 이제 통일신라 말이죠. 대각국사 의천 또한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보통 11세기 말 12세기 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세기 초가 12세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간섭 기대 내용이죠. 기근에 대비한 구황찰료는 1554년, 한마디로 이제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거고, 초조대정령이 조판되었다. 이거는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몽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16번 조이총의 난. 이거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반무신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조이총의 난과 한 개 더불어서 한 개 더 배워야 할 것이 김보당의 난입니다.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 또한 반무신의 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오면은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정주부 이유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노비 만작이 반란을 모의했다. 이것은 최충원 때, 최충원의 노비가 만족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니고, 신돈의 전민 변정도가 공민왕 때, 망이망소의 난 같은 경우에 정중부 경제승 이의민 이 시기 때 등장한 거고, 최충원의 교정도검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최충원의 교정도검 설치한 것은 당연히 무신정변 이후 때의 사건이니까 아니라는 거. 최시정권 때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최후가 지금 뭔가 설치했다. 신의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당연히 이거는 삼불초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뭘까요? 정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이죠. 강군사의 통제를 받았다는 고려 종조 때 만들어진 거고, 이거 또한 거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비 7조약 같은 경우에는 19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상관이 없고, 사군육진 조선시대 세종, 그리고 유사시의 항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종때 만들었던 잡색군 말하는 겁니다. 네, 정답은 결국에는 이 상군부가 경양한도를 결정을 반발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쪽을 옮겨가면서 계속 몽골과 항쟁을 했었죠. 밑줄 그은 그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그가 보면은 이곡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초성화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인물이다. 보급에 노력한 사람이면, 그리고 이곡의 아들이다, 이씨이다 하면 이곡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현하고 이제 이색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성리학의 보급에 좀 더 노력한 사람, 그리고 이곡의 아들이 결정적인 힌트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색이라구나. 그러면은 정답 같은 경우에는 5번인데, 1번은 영옥패설과 사략을 조설한 사람은 이재현이고, 망명에 의해 삼국 사기는 당연히 김부식, 문헌공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힘썼다. 최충이죠.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청하였다. 진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번 문제를 보면은 강통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바로 태종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또 조선왕조실록을 좀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들은 강통교 딱 하면은 태종이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있었다. 가는 태종이고, 태종과 관련된 사실 옳은 것은 보면은 1번 보면은 최무선의 건의로 하통동을 설치되었다. 고려 우왕 때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 완성, 조선 성종, 그리고 비변사 설치 조선 중종, 그리고 혼인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누구다? 태종대죠. 정답은 4번이고,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인 칠정산을 관행되었다. 조선 세종. 그리고 흥성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리는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은대라고도 불렸었고, 또한 제 후원이라든가 정원, 대원사,
등을 불렀던 게 승정원이었습니다. 살짝 어렵죠 이게. 승정원인데 그럼 승정원 했던 기구가 이제 역할이 뭐냐? 1번이죠.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2번은 홍문관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간상감 말하는 건데, 간상감을 말하는 거고 세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4번 실록을 보관한 것은 춘추관. 그리고 5번 그 다음에 이 강상제와 반역제 등을 처결하였다는 을군부 말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21번 21번도 보면은 보면은 희현당 그리고 보한제 그리고 훈민정음 해려본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런 내용들 딱 보면은 이 인물이 누구다? 신숙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숙주와 관련된 내용은 5번 해동 지국기를 저술하였다. 또한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서인들이 주장했었고, 방공정신의 위훈삭제는 조광조, 그리고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한 향약을 시행하였다. 태계 이항이죠. 그리고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누구다? 이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기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거만 봤을 때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헌맹의 공연 그리고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연주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통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면 세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간은 당연히 세종이고, 세종의 추진한 정책 옳은 것은 하면 5번이죠. 상강현실도. 1번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용조죠. 그 다음에 훈련도감 창설은 선조겠고, 탕평비 또한 용조. 그리고 대중통편을 간행하였다. 또한 대중통편 간행한 것은 종조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을 말하는 거고, 23번 이거는 바로 선회청 공과를 받았다. 그리고 물품의 대량으로 구입하여 기일에 맞춰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공인 말하는 거죠. 공인이 등장한 배경은 대동법 말하는 겁니다. 간수관급제가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 세조, 금수화폐 권홍중보 주조는 고려 때의 성종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근대적 상해사인 대동상해가 만들어진 것은 1883년 조선 고종 때.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조선 종조 때 이야기죠. 14번 밑줄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양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한양의 성곽, 한양 성곽과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도성 조축 도감을 축조를 관장하였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종봉수가 항전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한성 외곽이 아닙니다. 한성 외곽이 아니라 어디냐면은 용골산성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 4번 또한 맞는 내용이지만 5번 보면은 일제감정기 도시정비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이게 한마디로 경성시 구역 개수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1915년도에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이후에 삼청동과 장충동 지역에만 성벽이 남아 있었고, 그 외에는 남대문, 동대문, 동북문, 그리고 홍례문 이 네 가지 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도, 70년도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한성의 이제 성곽이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한성 성곽 관련된 내용은 3번의 내용은 용골산성이라는 거. 25번 권율이 지금 이후에 이것은 임진왜란 말하는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내용은 정답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주실환이죠. 채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건 고려시대 때 내용이고, 이순신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종무 스시마 정부는 1419년 15세기 때 내용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을 항전하였다. 탕금대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니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이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순신 한산도 대첩과 탕금대 전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26번부터 해가지고 50번부터는 한 2분 정도 쉬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26번 넘어가겠습니다. 26번에 보면은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 임금께 올리게. 그 다음에 양제역벽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기등이 아래에서 건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거 바로 명종 때 시기구나. 양제역벽 양제역벽이 가장 큰 힌트일 수도 있는데 양제역벽 사건을 통해서 명종이 있었던 사건이가 일사사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종조 얘기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인조완정,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죠? 이제 성종 때부터죠. 조선 성종 때. 근데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것은 강해군 때가 아니라 연산군 때죠. 이게 바로 윤유는 이제 기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화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수원화성이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밖에 없죠. 정답 4번인데 고조의 아가파천 이후 항공한 곳이다. 는 경운궁 말하는 거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에 충당하였다. 경복궁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 보면은 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대용이 말하는 거거든요. 구만리라고 하는 12시 뭐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그다음 하루 동안 도는데 한 번에 자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나는 허생전 쓴 사람은 박지원이죠. 두 인물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청에 다녀와 여행록을 남겼다. 4번이죠. 갑술한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되었다. 남인 세력들 말하는 거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도 말하는 거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 기용되었다. 이것은 박제가라든가 그다음에는 유득공 이런 사람한테 말하는 거고 5번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거는 당연히 중상학파가 아니라 중농학파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반대를 많이 했겠죠. 29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화가 만들어졌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조선시대 후기구나. 그러면 이 조선시대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5번 병랑도는 고려시대죠. 30번 보면은 미국에 맞서 오재현 장군이 지 아래 조선군이 결사항전하였다. 이것은 신미양요 말하는 거죠. 1871년 말하는 거니까 척하비가 건립된 이전 그리고 오페르토 도구 사건은 1868년이니까 4번이 된다.
그리고 밑줄책은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즉 항제로 즉위를 했답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했대. 그러면은 당연히 강부개혁을 말하는 거겠죠. 강부개혁과 관련된 내용 1번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자, 건양을 사용한 것은 을미개혁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1880년대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간립의학교와 강제원을 설립하였다. 정답은 3번. 강제원을 만든 것은 19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경성의학교를 만든 것은 1899년. 그리고 방문국을 설치하여 항선숭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이제 188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 그리고 한일 간제 사료집을 편찬하여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자,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은 어디죠?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인데 순서를 쭉 보시면은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발단이 된 게 안핵사 이용태 파견이죠. 안핵사 이용태 파견 그리고 항토현 전투 그리고 전주 하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교정청 이런 걸 만들었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죠.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고 가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우금치 전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봉준이 체포를 하게 되고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에는 1907년도에 있었던 정미의병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 5번.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해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조선하고 최초로 맺은 조약은 누구냐? 서양하고 맺은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말하는 거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겠죠? 부산, 원산, 인천 항구에 개항되었다. 그것은 당연히 조선 강화도 조약 말하는 거고 기봉지 및 국무대의 조선 책략을 소개하였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상 이제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인 거지 영향은 아니라는 거. 일본 군함 운요호가 용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이 되는 거고 개화 정책을 총괄한 통리기무하무는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매일신보 태극서간 태극서간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바로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찾고 있거든요. 그럼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은 정답은 4번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밀립대학은 상관이 없죠.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조차는 독립협회 파리강화회의는 통해가지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부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조선어 학회일까요? 아니죠.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한제국 학부에서 만들었다는 거. 대한제국 학부에서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국문 자체를 완전 정리를 하셨죠.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3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트가 보시면은 고종의 특사로 파괴되었고 헤이그를 방문하였고 권리와 싸웠으면서 나는 미스틴보다 사원보다 한국당에 묻히기를 염원한다. 이 사람 같은 유경공원의 교사로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 이름이 호모 헐버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풀었을 때 제가 이제 한등검 이제 시험 쳤을 때는 외국인 이름까지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외국인 이름까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호모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보니까 세계지리 어떤 이제 사민 필지라는 걸 집필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건 메가타겠고 그다음에 이 학당을 설립한 사람은 메리스 크랜트 여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사살하였다. 이것은 전명훈과 장인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명훈이 먼저 이제 스티븐스에게 총을 쏘려고 했는데
이제 불발이 되자 그에 따라서 이제 장인환이 총을 쏴서 이제 스티븐슨을 사살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는설 이제 단연 보국제를 써서 국제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거는 뭐 사실상 대한민국 매일신보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죠. 신채호 선생님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36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 주관한 간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쵸, 독립협회 말하는 거죠.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하면은 어디냐, 2번 말하는 거죠. 중초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일제 항무지 개간권은 보완해.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아일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건 통문을 발표했다. 이 여건 통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회 운동단체인 정오의 사건 말하는 거니까 1926년 말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졌죠. 그다음 조선민족운동의 중추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면은 전체 대회가 일어났지만 해소되었다. 1931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던 사건은 강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임병찬이 독립일군부를 조직하였다. 19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20년. 그리고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1938년 말하니까 정답은 1번. 그리고 밑줄 친 그곳, 이거 대조선 국민군단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보면 조선혁명군 그리고 한국독립군 바로 나온 순간 가는 양세봉을 말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엔 지청천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 같은 조선혁명 간부나 항푸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전부 다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가는 이제 양세봉이 아니라 김원봉 말하는 거고,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의열단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차단하였다.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대전자령 쌍성보 전투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은 영릉가와 홍경선 전투. 이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 정석을 조직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39번의 내용 같은 39번의 내용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북로 궁정서를 조직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자진 장군 말하는 거죠. 순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40번 보면은 이 시기에 무기 공장인 조병창 등의 강제 동원된, 이거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은 4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치안유지법 1920년대, 토지조사령, 헌별경찰제도, 그 다음에 보통학교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 통치 때니까 정답은 4번. 그리고 이것은 충칭에서 대일 선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5번. 좌우합작 치료책은 당연히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만든 거 당연히 했던 거겠고, 그다음에 한인 자치기관 경학사 같은 경우에는 서간도의 삼원보 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조선혁명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열단,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는 조선어 학회 말하는 거겠죠. 4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지잡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가 사건 같은 경우 제주 4.3 사건이니까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신헌법 철폐는 상관이 없고, 통일조치 국민회의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4.13 호원 조치 또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6월 민주항쟁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기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미군의 이제 점령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43번 보면 이거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기 때문에 6.25 전쟁 중이거든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은 정답은 5번. 6.3 시위 같은 1964년도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고, 에치스 선언이 발표된 것은 6.25 전쟁 이전이고, 불안각서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이니까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밑줄근 해연안 같은 경우에는 허정가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여 전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장면 정부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내용은 3번 국회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가 만들어졌다는 거. 반민족 행위처벌법 같은 경우에 1948년도 이승만 정부 때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47년도니까 무슨 정부가 딱히 없었고, 평화통일론, 그러니까 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5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는 1949년도 실시해서 1950년도에 끝이 난 사건은 개혁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5번 박정희 정부 때 제1차 소개파동, 배국불 수출 달성, 포항 제철소 다 박정희 정부 때니까 정답은 1971년도 있었던 강주 대단지 사건 말하는 거죠. 최저임금법은 전두환 정권 때, 금융실명제는 당연히 김영삼 정부, FTA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전국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때 나타난다는 거. 이 곡 보면은 강주에서 일어난 계엄군에 맞서서 싸웠던 시민군의 활동. 이건 강주 학생이 아니라 5.18 민주항동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학대와 무력진압에 저항하였다. 정답은 4번. 12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경무대에 항했다. 이건 4.19 혁명. 박종철 고문치사 6월 민주항쟁. 3.1 민주구국선언.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얘는 이제 유신 정권에 대해서 반했던 하나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거. 47번 이거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14 남북 정상선언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니까 정답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공되었다. 3번이고,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때, 남북 이산 가족의 교환 방문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때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가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을 우리는 조선 왕조 의궤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 의궤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이라는 거. 기역 니은 같은 경우에 조선 왕조 실록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보면은 가에서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가 기획을 보면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하고 독서 3분과하고는 관련이 없죠. 강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맞죠? 과거제. 그 다음에 중종 때 사립원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해 본다. 조광조의 현량과 관련 내용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당연히 과거지고 현량과 내용인데, 지금 정답들을 쭉 보면은
정답들 쭉 보면은 니은 현령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4번 내용이 전부 다 과거제 내용이니까 정답 1번은 아니죠. 2번하고 3번, 4번, 4번 전부 다 과거제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다. 역분전 재정하고 과거제 내용은 별 상관이 없고 홍보원 14조 같은 경우에는 제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으니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한능검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다들 보면은 이제 수능하고 6월, 9월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거. 그걸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한능검을 풀어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그 전에 계속 해설 올렸던 뭐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육모, 구모를 먼저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한능검을 풀어보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능검 62회 심화를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